안녕하십니까. 도형심리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박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총 2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도형심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형심리를 통해서 나의 마음, 타인의 마음, 또는 상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접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도형심리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오늘은 첫 1강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고 감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도형심리 상담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담사가 하는 일을 알기 전에, 그렇다면 도형심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도형심리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4가지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4가지 기본 도형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그러니까 총 이렇게 4가지 모양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심리적인 부분과 성격적인 부분, 또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 유형 검사를 GPTI라고 해서 내담자의 기질, 성격, 심리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내면의 치유, 잠재력도 개발할 수 있고,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타인을 보면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접하다 보면, 이래서 저 사람의 특질은 이런 부분이 있고, 나의 또 어떤 특징은 이런 성격상 기질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와 타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형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질을 알면 자신의 정체감과 타고난 장단점을 이해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공적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을 알고 남을 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공이라는 단어에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최소한 이 자신의 정체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장단점, 나는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좀 강점이고 장점이지. 그런데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느꼈지만 타인도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고쳐주면 더 훨씬 더 타인하고 관계도 좋고, 또 나의 직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나한테 맞춰진 그런 것들을 찾는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형심리 검사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처음 아마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정보를 통해서 이런 도형심리라는 것을 또 해보신 분이나 계실 거예요. 특히 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일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도대체 이게 뭘까 관심을 갖고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거 이런 거구나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기본 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가지고 도형심리 유형 검사를 검사지에 그리는 그림 형태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나니까 세모, 네모, S. 물론 여러분들 이게 각각 어떤 분들은 지그재그, 나선형, 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도형 심리를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거의 심리를 판단하고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형을 갖고 검사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어렵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방어 기제가 어렵다는 거는 이 검사 도구가 투사적인 검사 도구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어떤 그 질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나 숫자를 쓰거나 답을 쓰는 거는 주어진 답이 이렇게 문제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문제를 거기에다가 체크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물론 뭐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때로는 자기 본 마음하고 상관없이 생각으로만 내가 행동은 예를 들어서 생각은 내가 저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 그럼 거기다 이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급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졌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한 거와 내가 체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조금 다르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도형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이건 투사적인 검사예요.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방어 기제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떤 걸 의도해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깊은 심리적인 갈등 또 심리적인 역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그 도형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질 건데요. 일단은 도형 심리 검사라는 것은 네 가지 도형을 가지고서 검사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내담자 깊은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역동 갈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투사적인 검사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형심리 검사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도형검사지에는 이렇게 틀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정해진 틀이 안에는 한 6cm 곱하기 6cm로 정사각형이고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는 한 12cm 곱하기 12cm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후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네 개의 도형 중에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이 도형 중에서 원하는 도형 한 가지를 골라서 형식에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에 상관없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우리 틀이 있으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도형이 뭐가 있나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뭐 각각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럼 제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럼 동그라미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이만큼 그렸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난 동그라미가 마음에 드니까 여기도 한번 그렸어요. 또 근데 난 여기도 그리고 싶어. 이렇게 해도 어때요? 그럼 세 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번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하고 저하고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은 나는 세모가 마음에 들고 S가 마음에 들어. 또 네모 모양이 더 나는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도형을 그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볼게요. S를 한번 그려볼게요. S도 난 여기다 S 그릴 거야. 또 여기다 또 S 그릴 거야. 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도형을 골라서 한 번씩만 딱 한 번만 처음에 그린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세 개를 그렸으면 나머지는 어때요? 이제 세 가지 도형 중에서 도형을 한 번씩만 자유롭게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S를 그렸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남아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난 동그라미 여기다 하나 그리고 싶어요. 또 세모, 난 세모인데 뭔가 여기다 그냥 바깥에다 크게 하나 그리고 싶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모가 하나 남아있죠? 난 네모니까 난 네모도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난 이 도형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떤 형식이나 틀에 상관없이 하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만 하시는 게 이 지금 GPTI의 도형심리 검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도형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요걸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시작을 하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먼저 한번 해보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직접 그리는 장면을 하나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죠? 도형을.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이 도형 심리 검사라는 거는 어때? 해보신 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자, 누구나 부담 없이 1, 2분 안에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다양한 그 어떤 지면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나 읽어서 하는 것들은 좀 시간을 많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도형 심리 검사는 한 1, 2분 안에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고 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물론 어린아이 정도는 뭐 굳이 그런 걸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다 1, 2분 안에 그릴 수 있어서 또 바로 분석이 되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나 또 누구나 쉽게 해석이 가능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는 거는 부담이 없지만 해석하는 거나 분석하는 거는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이나 상처,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나는 자신도 못 느끼고 있는 사이에 막상 도형을 그려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이제 우리 전문가가 해석해 줄 때 하면 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기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됐고 그동안에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면서도 표현을 안 한 것인지 어쩌면 몰랐던 것인지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장점이 있었고 내가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네. 내가 이걸 왜 미처 몰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림 하나로서 도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방 상담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부분은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은 발견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뭔가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심리 검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쉽고 빠르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심층적으로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담자의 기질과 성격, 심리 상태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자아 실현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고 또 심리치료 과정의 일부로서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나 대인관계까지 연결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심리를 검사를 통해서 가족 간의 어떤 대화 패턴이라든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역동적인 부분을 가족끼리의 어떤 연결시켜서도 치료가 가능한 그런 어떤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질, 성격, 심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도형 심리만의 강점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저도 상담을 오랫동안 상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분도요. 그 많은 어떤 여러 검사 도구가 있죠. 그런데 또 물론 거기서 제가 어느 한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검사지도 선호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도형 심리 검사지를 이제 통해서 제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감동이라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매력에 푹 빠져서 이 도형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에 푹 빠져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도형심리만의 강점이 기질, 성격, 심리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저하고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 도중에 과정에서 이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형 심리 상담사에 이제 활용을 하거나 기대 효과를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형 심리 상담사가 도형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상담이나 코칭이 가능하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형 심리 상담사가 되면 심리적인 치유에도 매우 유용한 전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물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다른 어떤 민간 자격에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상담과 관련해서. 그러나 저는 이 도형심리 상담사에 대한 전문 자격증은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 너무나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었고 또 내담자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도형심리 상담사를 취득하게 되면 부모 상담, 또 교육, 진로 상담과 같은 학습 코칭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뿐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시는 어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 상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디서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 활용이 가능해요. 또 부모 상담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소통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형심리 상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또 기질과 성격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도형심리 상담사의 어떤 그 앞으로의 활용하거나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형심리 상담사의 그럼 진로나 이제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형심리 상담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죠. 굉장히 노출되어 있으나 그런 걸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하고 분노 또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이제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꼭 과학적인 발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인공지능도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어요. 뭐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른 걸로 아주 세상이 굉장히 그죠?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넘는 그런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만 또 반면에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형심리 상담과 같은 심리 상담 이런 직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유망하고 특히나 세상이 굉장히 발전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앞으로도 유망한 직업인데 특히나 도형심리 검사지를 토대로 이제 심층적인 상담과 멘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심리 상담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그렇지만 쉽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임상 사례를
계속해서 그 사례를 경력을 쌓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도형심리 검사지는 일단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그 어떤 학교나 가족관계 또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도형심리 상담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특히 도형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걸 활용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자격증이 될 거라고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첫 강의로서 앞으로 우리가 저와 함께 총 20강에 걸쳐서 우리 도형심리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도형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그 도형심리 검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서 개인의 어떤 성격과 기질, 심리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용한 검사 도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오늘의 그 첫 번째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상담의 기본적인 이해, 우리가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자로서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사의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도형심리의 이론적인 배경, 그렇다면 도형심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도형심리라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 서양의 학자들로 인해서도 온 배경이 될 거고요. 또 그리고 국내에서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서 도형심리를 지금 이 자리에 놓게 했는지 이론적인 배경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도형에 이제 그렇다면 도형이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는 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정말 우리 도형심리 상담사들이 이제는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네 가지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격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도형의 네 가지 유형별, 아까 처음에 우리 앞서서 배웠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S에 대한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이제 특징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형별로 우리 여러분들 가장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어떤 기질에 따른 자녀 교육을 의뢰를 많이 이제 강의를 받게 되면 이 훈육 방법이라든지 자녀의 특성을 알아야 그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의 생각이 다를 때 아니면 자녀의 어떤 그런 자질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별에 따른 이 도형의 네 가지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자녀의 특성과 훈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형에 따라서 뭐 장점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잘 접목하면 대인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것까지 굉장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도형 이제 6가지 모형이라 해서 여러분 또 좀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린 거는 4가지인데 그 도형을 그린 것의 어떤 모양이나 형태,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그 모형을 토대로 해서 또 조금 더 세심하게 그것도 심층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특이도형, 우리가 도형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 조금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림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 세모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네모 그리고 S 그리고 이랬던 부분들이 조금 좀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같이 공부하면서 또 살펴볼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일반적이진 않고
좀 다르게 그려졌다, 좀 특이하게 그려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왜 저런 도형이 나왔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기형 도형이고 이분적 도형이다. 그리고 일반적이거나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많은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개성이 있는 거고 좀 달리 보면 조금 이 부분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이제 유형별 위치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지금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은 도형이지만 어느 위치에 그렸느냐에 따라 현재 나의 어떤 마음가짐 앞으로의 우리가 필요해서 좀 우리가 좋은 재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합도형 분석이라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림이 이제 앞서 배운 거에 따라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여러 아까도 있어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렇게 겹쳐서 그릴 수도 있고 띄워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복합적인 도형의 분석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도형 상담의 심리 해석 정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총 도형 심리 상담사를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동안에 직접 계속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스스로 자신한테도 나는 어떤 공부한 걸 그때그때 바로 활용해 보세요. 어떤 유형이고 나의 특징은 어떤 거고 또 나이가 조금 또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인가 나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그런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 정리를 해보면요. 자, 도형 심리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도형 심리 상담사가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대 효과, 또 그다음에 진로나 전망, 그리고 이제 도형 심리 상담사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을 제가 이제 오늘 안내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